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진짜 좋았었는데 금요일 날 코스피가 한 방 제대로 맞았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뭐 3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스피 5천?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 5천? 근데 그 코스피 5천이라는 게 가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코스피 5천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코스피가 5천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해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주가를 이야기할 때요. 그 회사의 주가를 이야기할 때 그 회사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회사의 이익 또는 자본에다가 멀티플이라는 몇 배 정도 곱해가지고 주가를 만들어줄 건지 이런 이야기를 곱하면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플에 해당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본에다가 멀티플을 곱한 것을 우리는 PB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한 것을 PE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이라는 게 있고 PBR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제가 PBR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R이라는 것이 우리 코스피 5,000포인트를 얘기할 때 왜 중요한 건지 이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PBR 한 배 이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2,900포인트 이 정도가 지금 PBR 한 배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PBR 한 배 부분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BR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놈의 PBR 그러는데 PBR이 뭔지 제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BR이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함수로 되어 있는데 COE라는 것과 그리고 ROE라는 것의 함수입니다. 어렵다고 이제 가지 마시고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제가 좀 더 설명 드려볼게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PBR이라는 것은 자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회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본, HS 아카데미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럼 이 100억을 네가 어떤 비용으로 가져왔느냐, 어떤 비용으로 그 돈을 조달했느냐,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ROE는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네가 그 100억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런 수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고 보니까 PBR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네가 자본이라는 것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면은 PBR이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지면 PBR이 높아지고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PBR은 한 배 더하기 PVGO라는 개념으로도 바꿔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PBR이 몇 배가 적당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배에다가 이 PVGO라는 값을 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PVGO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현재 가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가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현재 가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PBR이 한 배보다 큰 경우와 한 배보다 작은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BR이 한 배보다 크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PVGO, 성장의 가치가 0보다 크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비용을 들인 것보다 더 많이 법니다. 제가 좀 장사를 좀 더 잘하죠? 괜찮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PBR이 한 배가 안 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PBR이 한 배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PVGO,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의 현재 가치가 0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요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저기 돈 빌리는데 자본 만드는데 10% 드는데 그 돈으로 장사해가지고 5% 벌고 앉았으면 그냥 앉아봐봐. 너 앉아서 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꼭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니?
왜냐면 내가 보니까 너는 미래가 없어. 니는 미래가 없는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니?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PVGU가 0보다 작은 거고 PBR이 한 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PBR이 한 배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PBR이 한 배가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008년부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잘 보시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쭉 떨어졌다가 한 1.5배까지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1.5배 정도의 수준의 PBR이 우리나라에서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점점 낮아졌었죠. 점점 낮아지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배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는. 근데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면서 PBR이 한 배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0.8배 뭐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이번에 조금 올라오면서 드디어 한 배 근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PBR 한 배까지 왔는데 한 배 이하에 있는 것과 한 배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넘어간다?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너 저기 계속 사업하는 게 맞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는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진짜 성장을 잘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한번 해봐 라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2,900을 넘어서 정말로 5,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ROE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ROE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또 어려우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 순이익 자본으로 나눈 값을 RO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PBR이라는 개념은요. 분명히 ROE의 함수이기 때문에 ROE가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본분의 순이익 그러면은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이익 매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산으로 나눠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자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투자회계라는 강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투자회계 강의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계신 분들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ROE 설명하는 부분만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해 놓을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PBR 5,000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ROE가 뭔지를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투자회계 강의 한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투자회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그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이 자산이 뭘로 만든 거야? 이 자산이라는 건 나중에 미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원이라고 했는데 뭘로 만든 거야? 남의 돈이야? 부채야? 아니면 내 돈, 자본이야?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얼마의 매출이 나고 그리고 비용을 떨어서 순이익이 남는지 이 표현을 ROE에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이것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산과 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돼? 너 부채 얼마나 땡겼니?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산과 자본. 네가 이거 자산 만들 때 네 돈 얼마나 들어갔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 자산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건데 매출을 자산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요 질문인 겁니다. 네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 매출을 만들어냈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PBR이 한 배 이하로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산이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산이 제대로 잘 돌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여수에 있는, 어디 포항에 있는, 그리고 어디에 있는 그런 진짜 큰 자산들 있잖아요.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뭐가 많은데,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니까 자산분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ROE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ROE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이 난 것을 이익으로 나누는 순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RO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ROE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나눠보니까, 이걸 나눠보면 이게 이렇게 약분돼서 이게 되잖아요. 그럼 나눠보면 이 부분 순이익률을 높이는 거 열심히 하죠. 근데 당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부분, 뭐 잘하면 좋지만 이것도 당장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ROE를 높이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즉 자산과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팔고 혹은 주주에게 나눠준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본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ROE를 높이는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첫 번째 주제인 이 ROE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누가 해야 되는 문제냐면요,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COE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건 투자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COE거든요. 여기가 COE인데 이 COE는 무슨 개념이냐면 Cost of 에쿼티라고 돼 있고요. 자본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COE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COE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잠깐만, 네가 지금 이호석 아카데미에다가 회사에다가 내가 100억을 투자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100억을 예금을 해 놓으면은 은행에서 한 3%, 4% 정도는 주더라고. 근데 니는 얼마나 줄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네 회사의 자본에다 투자할 때 혹은 주식 투자할 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예금을 해 놓으면은 이자가 3% 정도 나오는데 굳이 내가 그 예금 안 하고 니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안 그래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 그것도 보장해줘. 예금에는 그냥 예금 주잖아. 그리고 또 뭐 트럼프랑 맨날 뭐 싸우던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유가가 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위험하잖아. 그럼 뭐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그 회사들이 또 막 물적 분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막 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PBR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PBR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인 이 값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예금에서 1로 넘어올 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플러스 알파,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니네 회사 좋은 걸 알겠는데 뭐 맨날 물적 분할이나 하고 뭐 대주주를 위해서 빼돌리기는 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내가 왜 니한테 투자하냐라고 하면서 이걸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정말 주주를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자사주 소각도 더 열심히 하고 점점 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하면서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값 자체가 낮아지고 그 결과가 결국 PBR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간다고 가자라고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눠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PBR이,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려면 PBR이 얼마까지 올라야 되냐면 1.7배까지 올라야 돼요. 1.7배까지 올라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동안 PBR이 한 배도 안 돼서 니네 회사 그거 계속 장사를 하는 게 맞니? 라는 이야기나 들었던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PBR이 한 배 이상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1.7배까지 올라가서 5,000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ROE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COE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ROE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산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을 효율화하는 그런 방법들, 기업들이 바뀌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이제 배당 등 기업들이 바뀔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COE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심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죠. 근데 그 법과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들도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야 비로소 투자자들도 바뀌고 심리가 바뀌어서 COE가 낮아지고 PBR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